지금 시간은 새벽 5시 35분입니다. 저는 지금 차를 타고 있고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보려고 이 새벽에 집을 출발했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부석사 무량수전을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바로 이 책, 최순호 씨가 쓴 무량수전 베를린 기둥의 기대서서라는 책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최순호 씨의 시선으로 우리나라의 건축, 문화에 대한 그 아름다움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책입니다. 20년 전에 저는 대학생 때 이 책을 읽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1994년에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던 1995년 학교 도서관에서 이 책이 꽂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책을 대출해서 읽었고, 갑작스럽게 시외버스를 타고 경북 영주에 있는 부석사 무량수전을 보러 떠났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저는 다시 이 책을 재독하게 되면서 부석사 무량수전이 보고 싶어서 이 새벽에 출발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천안에서 영주 부석사까지는 약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지금부터 바쁘게 출발하면 아마 아침 8시 정도면 부석사의 주차장에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안전 운행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은 아침 7시 55분. 저는 지금 영주 부석사 주차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차 안이고요. 이제 나가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해 뜨기 시작한 지가 한 20분 정도 됐거든요. 제가 나가서 한번 걸어보고 부석사에 가서 다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기 뒤편으로 보이시는 것이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아침에 5시 반 정도에 출발해서 지금 시간이 8시 30분인데요.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드디어 영주 부석사에 도착했습니다. 입장료가 2,000원이더라고요. 티켓팅을 끝냈고, 그리고 한 10분에서 15분 남짓 언덕을 올라서 지금 부석사에 들어왔고, 부석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지금 보이시는 무량수전 앞에서 무량수전을 감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없어요. 절에서 숙식하시는 분들 외에는 사람이 없어서 마스크는 잠깐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새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언덕을 올라오는 길에는 산짐승들이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들도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약간 무섭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른 새벽에 책을 보다 갑자기 찾아오게 된 부석사의 공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처음 출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교 1학년 도서관에서 이 책을 처음 빌려봤었고, 2021년 휴가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더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이 책이 생각이 났고 다시 읽어보자고 해서 이 책을 구매해서 읽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책의 부석사에 대한 이야기는 2페이지, 3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도 그랬지만 이 책을 읽자마자 베를린 기둥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싶어서 무작정 시외버스를 타고 영주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여기 부석사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자가용을 타고 오긴 했지만 똑같은 길을 밟아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빠진 이 부석사 무량수전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단아하고 꾸밈이 없는 모습이라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풍수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 뒤쪽으로는 소백산이 보입니다. 지금은 날씨가 조금 흐려서 소백산 정상이 보이지는 않는데, 이 무량수전 앞에 서면 이 태백산맥의 절경이 다 보이거든요. 태백산맥의 그 줄기들이 다 보이고, 저 끝에 소백산 정상이 보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들고 왔는데, 제 카메라 DSLR이거든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예쁘게 촬영해서 영상 중간에 스냅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량수전을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제가 이 무량수전 배울림 기둥에 서서라고 하는 이 책에 있는 무량수전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78페이지에 있고요. 부석사 무량수전. 소백산 기슭 부석사의 한낮. 스님도 마을 사람도 인기척이 끊어진 마당에는 오색 낙엽이 그림처럼 깔려 초겨울 안개비에 촉촉히 젖고 있다. 무량수전, 안양문, 조사당, 응향각들이 마치 그리움에 지친 듯 햇쓱한 얼굴로 나를 반기고, 호젓하고도 스산스러운 희한한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나는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서 기대서서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이 아름다움의 뜻을 몇 번이고 자문자답했다. 무량수전은 고려 중기의 건축이지만 우리 민족이 보존해온 목조 건축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오래된 건축임이 틀림없다. 기둥 높이와 굵기, 사뿐히 고개를 든 지붕 추녀의 곡선과 그 기둥이 주는 조화, 간결하면서도 역학적이며 기능에 충실한 주심포의 아름다움, 이것은 꼭 갖출 것만을 갖춘 필요이며 문창살 하나 문지방 하나에도 나타나 있는 비례의 상쾌함이 이를 데가 없다. 멀찍이서 바라봐도 가까이서 쓰다듬어 봐도 무량수전은 의젓하고도 너그러운 자태이며 근시안적인 신경질이나 거드름이 없다. 무량수전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지체야말로 석굴암 건축이나 불국사 돌계단의 구조와 함께 우리 건축이 지니는 참멋, 즉 조상들의 안목과 그 미덕이 어떠하다는 실증을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무량수전 앞 안양문에 올라앉아 먼 산을 바라보면 산 뒤에 또 산, 그 뒤에 또 산마루, 눈길이 가는 데까지 그림보다 더 곱게 겹쳐진 능선들이 모두 이 무량수전을 향해 마련된 듯 싶어진다. 이 대자연 속에 이렇게 아늑하고도 눈맛이 시원한 시야를 터줄 줄 아는 한국인, 높지도 얕지도 않은 이 자리를 점지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그윽하게 빛내주고 부처님의 믿음을 더욱 숭엄한 아름다움으로 이끌어줄 수 있었던 뛰어난 안목의 소유자, 그 한국인,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빙빙 도는 그 큰 이름은 부석사의 창건주 의상대사이다. 이 무량수전 앞에서부터 단간지주가 서 있는 절박, 그 넓은 터전을 여러 층 단으로 닦으면서 그 마무리로 쌓아놓은 긴 석축들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마도 먼 안산이 지니는 겹겹한 능선의 각도와 조화시키기 위해 풍수사상에서 계산된 계획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석축들의 짜임새를 바라보고 있으면 신라나 고려 사람들이 지녔던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순리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름짓고 싶다.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섞어서 높고 긴 석축을 쌓아 올리는 일은 자칫 잔재주에 기울기 마련이지만, 이 부석사 석축들을 돌아보고 있으면 이끼 끼인 크고 작은 돌들의 모습이 모두 그 석축 속에서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희한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네, 여기까지가 이 책에 있는 부석사 무량수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저는 몇 가지 컷을 더 찍은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